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저희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저희 방송 시간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만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니까요. 저희 2시간 동안 신세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접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을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자 신청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시각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일부에서도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632.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나스닥은 그에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6387.50포인트, 2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55%의 약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슈 시간에 살펴본 유로FX는 1.18470달러로 0.04% 하락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락폭을 보였던 골드 더 빠지고 있습니다. 1287.5달러까지 0.79%가 밀려가면서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로 세게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골드뿐만 아니라 재패니즈 옌 그리고 10년 국채까지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4-18.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예나 역시 8,929선에서 움직이면서 0.55%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잠시 후 30분 후에 발표가 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크루드오일은 57달러 후반대 가격대가 상당히 강한 지지대인 것 같네요. 57.89달러 현재 상황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1부에서도 그리고 2부에 이어서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안전자산 3인방에 대해서는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고 지수에 대해서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P는 계속적으로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오늘 좀 꽤 많이 빠진 가격대인데요. 나스닥이 갑자기 이 순간 왜 빠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S&P 짚어주실 때 나스닥도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나스닥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것으로 보이세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차트가 나와줘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같은 아까 구조죠. 이제 나스닥이나 S&P를 좀 비율을 드릴 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부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방에 대한 베팅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물량에 대한 청산을 잠깐 이루어냈다가 내일장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브렉시트처럼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그리고
지금 S&P 지금 세계 편환 같은 경우에도 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한 해지가 당연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해지를 이제 뭐 반대 포지션을 잡는 방향도 있겠지만 물량 청산에 대한 것도 해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쌓여왔던 만큼 그 물량에 대한 부분 청산은 당연히 들어가 주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S&P랑 나스닥을 굳이 비교 드렸던 부분은 S&P 대비해서 나스닥이 좀 더 하방 모멘텀이 빠르게 이번 주 내내 먼저 이미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평가상 나스닥이 과거에 빠르게 좀 더 치고 올라왔었죠. 이런 부분을 이번 주 초부터, 주 초부터 계속해서 청산이 빠르게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장 오픈하자마자 먼저 빠르게 물량 청산을 들어가 준 거고요. 누구나 먼저 지금 가격을 높게 청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청산 들어가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S&P는 반대로 계속해서 안정적 상승을 이어오고 있고 어제장에도 강상승을 이어온 만큼 아마 S&P는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좀 끌어올려 줬다가 후반부에 들어서 매도 물량으로 일부 물량을 해지해서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가격대가 위태위태하죠. 차트 자체가 매도 물량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던지는 그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S&P는 계속해서 상승을 탄탄하게 이어왔던 만큼 장 초반에 올리고 후반부에 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비교로 설명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슬아슬한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든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처음 접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은 사실상 지금 네. 당장 내일장에 표결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진입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관들 입장에서도 매도 방향의 베팅을 지금 신규 물량을 넣기보다는 지금 매수 물량을 보유하고 있던 걸 청산하는 관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매도로 따라가 볼까라고 진입을 하셨다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왜냐? 장기적 방향은 아직까지도 매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네네. 여기서 따라서 매도로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매매가 되시겠죠. 네. 자, 일단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 한해서 해지가 좀 가능한 가격대고 무포지션이신 분에게는 일단 관망에 대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 현재 시장 흐름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에 한해서 또 구분해서 전략들을 잘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일단 뭐 나스닥에 대해서 하락폭이 워낙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각 기사들이 막 앞다퉈서 나올 것 같은데 김경영 PD 뭐 기사 나오는 게 있나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외신에서 보고 있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두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역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네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장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일단 뭐,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현재 그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하락세는 일단 기업들, 나스닥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의 부진이 이 지수 선물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먼저 기사를 속보를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4%까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또 나스닥이 먼저 빠지면은 S&P에 대해서도 이 다음 날장 위태위태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상승일 때도 나스닥이 먼저 움직였고 그 후에 후발주자로 S&P가 좀 따라 붙었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먼저 나스닥이 밀리고 난 이후 S&P가 또 추가적으로 함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도 지금 나스닥 하락세 보고 계시잖아요. 뭐 두 지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뭐 비교보다는 나스닥 네. 조정이 이제 뭐 한 1%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7% 정도 나오고 뭐 장 후반까지 밀려 내려가서 뭐 1%대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추세가 바뀌려면은 고점 대비 최소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나스닥 지금 뭐 월간 연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거의 한
20%, 28%인가요? 뭐 아까 전에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뭐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1% 채 안 되는 조정은 뭐 상승하는 그런 와중에서 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제 조정을 받아서 한 11선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뭐 21선 부근까지 저는 뭐 조정을 받더라도 뭐 시장의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뭐 11선 그리고 21선 이런 부근에서 분할로 뭐 선물이나 아니면 ETF 뭐 매수를 하셔서 뭐 대응을 하는 건 저는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뭐 짚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3.3%로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와 부합이 되는 성적 지표 나왔다는 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GDP 성장률이 3.3%로 나오면서 미국 국채가가 하락했다라는 그런 연관적인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는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죠. 마지막 이슈 네 번째 이슈도 빠르게 좀 짚어본 이후에 시간 관계상 이제 원유 재고 발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앞서서 안전자산 3인방 계속해서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도 장중에 0.80%까지 지금 좀 계속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골드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늘장.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네. 그런데 김경윤 PD, 네. 지금 관망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하락,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또 김경윤 PD는 관망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 김경윤 PD, 그러면은 관망을 해주신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네, 오늘자 외신에 의하면 골드 가격이 좀, 굉장히 지금 내로 레인지 바운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좁은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9월 말 이후로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는 월요일 날에 6주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월요일까지의 상황은 일단 그랬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11월 내내 골드 가격대를 보면 1265달러에서 1300달러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낮기 때문에 이 골드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뭐 금리 인상 또는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 등 정도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충격이 발생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연말까지 지금의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네. 지금 달러의 경우도 조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드와 달러의 관계가 지금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골드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켰다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의 뉴스에는 딱히 골드나 달러 둘 다 영향을 받은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골드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이벤트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네요. 네. 어제장 이어서 오늘도 김경윤 PD 골드에 대해서 관망 계속해서 네.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최근에 영향을 받았을 때도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달러와 골드 그 양쪽 모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재료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어제장 이제 월물이 이제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물로 대표 월물로 보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네 번째 이슈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해설위원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운, 뭐 이 추세, 뭐 순응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떠시나요? 네, 뭐 골드를 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스당 1,300불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길 흐름이었으면 오늘 장에 이렇게 뭐 음봉으로 굳이 꾸역꾸역 누를 만한 그런 뭐 요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지 않나. 오히려 뭐 오늘같이 뭐 미사일 쏜 날 뭐 들어 올려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뭐 그런 이슈 같이 뭐 맞물려 가지고 뭐 양봉으로 뽑아 올려도 뭐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스당 1,300불에서 꾸역꾸역 강하게 뭐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매수에 대한 힘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뭐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골드에 대해서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은 뭐 갈수록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예전부터 좀 뭐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안전자산보다는 어쨌든 주식 쪽 위험자산에 대한 시장 그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뭐 골드 쪽으로에 대한 수급이나 아니면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 워낙 추세가 강하게 하락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골드를 포함해서 재패니즈 엔과 그리고 미국식 10년물도 같은 흐름으로 하방 쪽에 많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안전자산 3인방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좀 오랜만에라는 이런 단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쪽에서 이런 리스크가 변수가 오랜만에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말 뭐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마스터님, 골드 의견 바로 여쭤볼게요. 역시나 뭐 다운 들으셨죠? 네. 작용이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북한 리스크가. 네, 이제 달러 인덱스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를 180도 전환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11월 바로 직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차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골드가 변동폭은 원래 큽니다. 단기 베팅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 자체는 크지만 큰 흐름상에서 저점 다지고 나서 위로 올린 것, 달러 인덱스 180도 차트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화요일장부터 계속해서 하방세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떨어지고 있는데 180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상방이죠. 그래서 지금 180도 전환을 해보시면은 이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골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떨어진 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일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화요일 수요일장 지금 오후까지만 해도 지금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 부분이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작용이다라고 일시적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는 상태고요. 기술력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전쟁이 나도 이길 자신 있다. 충분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와서야 이제 달러 인덱스의 모멘텀에 수렴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평가상으로 달러 인덱스 수치만큼 와 있고요.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2주 앞둔 시점에서부터는 골드는 하방 쪽으로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근데 그 2주가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2주 랠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주 랠리 동안에 충분히 이제 골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일단 첫 번째가 금리랑 골드는 정말 같은 방향의 안전자산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돈이 있다고 볼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선호자산이 안전자산이 있고 뭐 위험자산이 있고 투자군을 처음에 증권사 계좌를 만드시더라도 분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투자군이 있습니다. 이 군들의 성격을 보시면 골드를 투자하시건 혹은 뭐 특별하게 뭐 다이아몬드를 투자하시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드 외에는 이제 금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골드에 대한 베팅 물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방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달러 인덱스를 제외하고라도 골드랑 금리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방 모멘텀을 이제 슬슬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하방 모멘텀에 대한 부분 또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뭐 최근 시황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김규현 PD. 네, 이어서 좀 달러 관련해서 지금 많이 주목하지 않는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5년짜 뉴스에 지금 달러 딥선 셧다운 워리스라고 나오는데 지금 미국 의회가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셧다운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를 하게 되는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어제자죠. 화요일에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럼프의 양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사진이 절묘하네요. 네, 굉장히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금 의자를 네. 쳐다보는 트럼프의 네.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또 역시나 트위터로 바로바로 남기군요. 민주당 인사들을 좀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이라는 사람과 낸시라는 사람을 두고서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인데요. 이 사람들은 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세금만 올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보이콧을 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8일까지 합의점이 나와야 하는데 이때까지 민주당 쪽과 이런 트럼프 쪽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제 의회가 정지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지금 뭐 거의 20번이 좀 안 될 정도로 의회가 셧다운된 이력이 있는데 이게 좀 길면 길어질수록 미국 경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일단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기능이 정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셧다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 잘 쟁집이 되지 않았을 때 일단 뭐 잠시 멈춘다는 의미로 셧다운 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이전에 또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뭐 모양새인데요. 다가오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조금씩 대두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까지 뭐 앞으로 전망에 함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나스닥 지수가 더욱더 하락폭을 커가면서 1% 넘게 빠지고 있네요. 현재 6,353.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장중에 지금 많이 밀리는 선물 시장이죠. 지금 이제 뭐 개장을 하고 1시간이 되지 않은 시각인데 1% 넘게 빠지는 큰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까지 빠지면서 지금 뭐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6,448까지 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가가요 6,423.50포인트였는데 현재는 6,351포인트까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 다시 나스닥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S&P도 같이 동일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 그리고 이제 매수 물량에 대한 이제 리스크 해지 부분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나스닥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올렸던 매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매수 베팅을 그동안 이어왔던 물량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해지를 해서 나왔다가 추후의 결과치를 보고 나서 확실하게 후 진입을 들어가겠다라는 관점에서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연속적 상승을 끌어오는 동안에 모멘텀을 줬던 부분이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주면서 끌어왔기 때문에 그 핵심 모멘텀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전부 이 상승분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리스크 해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본장에서의 기술주의 하락에 힘입어서 뭐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동안에 뭐 매수 쪽으로의 포지션의 계약수에 대해서 뭐 차익 매물로 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으로도 빠지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 넘는 하락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어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 골드와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오늘 좀 꽤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0.70%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1288.6달러. 자, 그리고 국채도 꽤 크게 빠지고 있어서요. 124-19선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일부 전에도 말씀드렸던 엔화에 대해서 오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기사에 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패니지 엔 8,94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42%의 빠지는 하락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또 유로 FX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08%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8625달러로 0.09%까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군에서 여러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도 좀 바쁘실 거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지켜보시는 뭐 시장 참여자분들도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2627포인트고요. 자, 크루드오일, 지금 뭐 워낙 다른 종목군에서도 변화가 나와서 저희가 또 초점을 크루드오일에는 살짝 비켜갔었는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74달러로 뭐 이전에 있었던 흐름은 57.8 가격대였습니다. 소폭의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일단 57달러 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1.342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벌써 20분 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어서 원유 재고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크루드오일 지금 뭐 앞서서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또 늘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EI 쪽에서는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또 예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석유협회 재고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지금 재고량 증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장기 모멘텀은 일단 하방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고 지표 방향성까지 다 하방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하방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포커스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골드 오늘 보내드린 포인트 86.2 매수 포인트에서 지금 강반등으로 극적인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내드린 시간 찍어드릴게요. 네. 보내드린 시간 지금 지금 신세계로 22시 01분 05초. 22시 01분 05초에 보내드렸었고요. 86.2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2 거의 한 틱 정도만 밀렸죠. 지금 저점이 6.1입니다. 6.1에서 한 틱 정도만 밀리고 지금 과하락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매수 포인트에서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을 드렸는데 어떻게 또 변곡에서 또 반등을 보일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단기적 차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부분을 같이 깔고 가시면서 매도를 끌고 가셔야 이제 86.2에서 단기적 물량 청산 일부 들어가시고 그리고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86.2에서 진입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과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 열린 공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를 매수로 올리기에 더 유리한 공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세가 나오실 때 공격적 매매를 하실 경우 또 공격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골드 차트를 공격적으로 지금 1300선까지 올리기 전에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블로킹 매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나왔었습니다. 그랬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공격적 수익이 나왔던 지금 차트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거의 50틱이죠. 네, 지금 50틱째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장 방금 떨어뜨린 게 원웨이로 떨어뜨렸었기 때문에 중간 저항선 없이 떨어뜨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목표가는 92.0입니다. 예, 거의 지금 다 왔죠. 이제 슬슬 청산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예, 뭐 굳이 딱 저희까지 가서 청산하지 않으셔도 지금부터 청산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50씩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네, 질문이 또 올라왔죠. 실시간 채팅으로 또 이제 질문들 주시고 네네. 계신데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장세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라고 이제 라인 오렌지 제재님께서 네. 원유 재고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나요? 원유 재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모멘텀이니까요. 네. 시청자님 지금 뭐 질문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마스터님이 직접 또 확인을 하시고 또 채팅도 이렇게 쳐주시고 계시는데 방금 채팅에서 이제 제가 직접 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청자분들 신기하시죠? 신기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4분, 25분이 가까워질 시각입니다. 뭐 앞서서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뭐 짧게는 매수 접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추세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만 2주 연속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뭐 예상치보다는 반전된 내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API 쪽에서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앞다투고 있고요. 예상치 역시 뭐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실제치는 어떻게 나올지 뭐 이제 5분 후에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 때는 1분 봉으로 보여드리잖아요. 또 빠른 흐름을 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오일은 이전과는 좀 가격대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57.77달러로 0.02% 뭐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원유에 대해서 뭐 다른 기사 오고 있나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오펙 감산합의 연장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14개 IB를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8년도 브렌트유 유가를 배럴당 평균 56달러로 지금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월에 설문조사했을 때보다 2달러 정도 상향된 수치라고 하고요. WTI 유가에 대해서도 배럴당 평균 53달러로 역시 똑같이 2달러 정도 상향된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 유가는 평균 58달러, 20년 유가는 무려 평균 60달러로 지금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1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오펙과 이 러시아 에서 온 6개 국가에서 온 지금 장관들이 내일 있을 그 본 미팅을 앞두고 약간 간이 정도의 미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뭐 연장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연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6월에 다시 한번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와 이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측치는 23만 배럴이 뭐 감소할 것이다. 23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치는 18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재고 수치였습니다. 지난주는 재고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보다 재고량이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뭐 워낙 뭐 각 두 기관에 대해서는 뭐 재고량이 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뭐 2분 조금 넘은 시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최근에는 뭐 원유 재고 발표 당일날은 워낙 또 그 틱 간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지금 뭐 빠른 상황은 아닌데요. 해설위원님, 지금 크루드 오일 뭐 앞서서도 뷰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그때 하방 쪽으로 보셨죠? 네. 상승 쪽으로 보셨죠? 네. 순간 바꿀 뻔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예측치라든지 이전치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재고 발표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재고가 좀 감소하는 걸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크루드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반등, 그러니까 어제 그제 좀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반발 매수가 좀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가 부근 보합 수준에서 어쨌든 양봉을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발표 시점에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뭐 상방적으로에 앞서서 일부 이슈 시간에 점검을 또 도와드린 만큼 그에 맞는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시장이 변하면서 어떻게 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또 전략을 세워주실지 두 분 좀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에 대해서 예측치와 이전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각에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셔서 저희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또 문자도 남겨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재고 발표 좀 점검을 도와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시청자 상담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신세계 2부 함께 시청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크루드 오일에 대한 흐름도 함께 또 분석, 학습 효과 계속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가 이제 1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2018년 1월물로 대표 원료물로 현재 저희가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1분봉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 호가창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크루드 오일은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더 가격대가 궁금하고 또 투자자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는 가격대가 어제 종가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동일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점 호가창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57.75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고요. 일단 위쪽으로 빠르게 좀 공방 벌이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57.85까지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밀리는 흐름, 다시 올라갑니다. 57.934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57달러 후반까지는 이전에도 시도를 했던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 못 넘네요. 다시 좀 빠지면서 57.7달러 그리고 8달러 그 부분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후반대가 위아래로 깨진다면은 좀 위아래로 세게 방향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현재 57.75까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호가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1분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밀리네요. 다시 57.67까지. 일단 57달러. 네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네. 지금 이번 주 오일 재고가 340만 배럴 정도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0만 배럴 감소요? 그렇다면 예상치보다 더 빠진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가 더욱더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가격대가 상방쪽으로 흘러갈 그런 모멘텀이잖아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지금 오늘의 시작 가격이기도 하고 어제의 종가 가격대이긴 한데 57달러 후반대입니다. 7과 8 이 가격대가 위아래로 깨진다면은 위쪽은 상방 58달러 그 이상 그리고 57달러 중후반이 좀 깨진다면은 아래쪽으로 하방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자, 다시 57.70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2분도 안 됐어요. 자, 지금 마스터님 재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장기 하방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원유 재고는 사실 하루 당일날 땅 터지는 굉장히 일시적인 지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언제나 장기 모멘텀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상방 발언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방 모멘텀이 있다면 상방에 대한 영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물론 지표방대로 첫 몇 분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 모멘텀이 반영되는 타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방이다 혹은 장기적으로 상방이다 이 원유 재고 발표 타이밍에 가치평가가 재정립되는 타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타임을 잘 노리셔서 정확한 가치평가 목표가대로 쫓아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유리한 타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틱 구간이 좀 짧네요. 일단 1분봉으로 봤을 때 최저가 57.71이고요. 상방 쪽으로는 여전히 시작 가격대 그 정도의 폭인 것 같은데 현재 구간도 다시 57.75로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왔습니다. 0.07이에요. 자, 지금 발표치와 예상치 그리고 이전치도 나왔는데 가운데가 예측치입니다. 예측치보다 더욱더 재고가 줄어든 수치로 나왔고 또 앞서서 API 쪽에서는 오히려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재고 발표를 했는데 EIA 쪽에서는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줄게 나오면서 이 재료 자체로는 상승 쪽, 상방 쪽의 모멘텀이지만 가격대는 여전히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원유 재고 발표에 가장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움직임이 없다라는 이유는 내일 오펙 회의 이후 그리고 그 시간대의 내용을 보고 좀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좀 고민 섞인 가격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네. 58.00에서 계속해서 저항선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금일장의 상방 원유 재고 지표 발표에 대한 모멘텀이 주어졌음에도 58.00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장기 하방에 대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새벽장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장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하시고 나서 안착하는지까지 보셔야 이제 추가적 상방에 대한 구간이 가능하신데 네네. 문제는 장기 모멘텀은 지금 58 이상을 보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네. JP 모건에서도 딱 58 라인을 아예 그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주요 가격대네요. 추수감사절에나 올라갔지 지금 상태에서는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재고가 많이 줄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지금 현재 5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S&P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보합권까지 좀 상승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6.75포인트로 0.03% 보합권까지 다시 좀 밀렸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중요한데요. 나스닥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6,334.25포인트로 1.38%가 빠진 가격대라는 점인데요. 워낙 세게 나오고 있어서 나스닥 정말 셉니다. 오늘장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1.18565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가격도 1290달러, 1289까지 일단 후반과 초반대 가격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 여전히 1290달러가 참 주요 이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 0.59% 빠졌다는 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유 재고 발표 이후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가격대 조금 진정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접수해 주실 질문 지금 상담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질문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마스터님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장세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문자를 유튜브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셨고 또 그 아래 시청자분은 마스터님이 해선의 아이돌이다. 네, 방탄소년단 부럽지 않다고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BTS를 또 꼽아주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애청자님도 있으십니다. 자, 마스터님 질문 해결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일단 12월 금리 인상을 하면 장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까 한번 리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질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보통 이제 2주 정도를 기관들이 베팅 포인트를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 쪽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고요. 다만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대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달러 인덱스는 최근 1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도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아무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에 대한 기존 옐런 의장에 대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꺾어서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하방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파월 의장이 일단 상반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강하게 매도 방향으로 꽂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 부분 모멘텀 플러스 파월 의장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반대 의견 이게 모멘텀이 딱 서로 크로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딱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경우 그냥 보합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유로와 골드의 달러 인덱스와 골드의 연동성보다는 달러 인덱스와 유로의 연동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로도 보합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밴드 가격대를 1.19500에서 하방은 1.16500 사이로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금리에 대한 달러 인덱스, 유로, 골드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권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 오늘부터 하방 압박 받고 있죠. 예. 오늘이 2주 전입니다. 예, 그죠? 12일, 13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FOMC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거고요. 2주 딱 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방 압박을 받을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상방으로 함부로 베팅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베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금리 인상 퍼센트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반대로 베팅을 하시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굳이 그런 베팅을 하실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도 베팅 혹은 아예 그냥 베팅을 물량을 빼버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시랑 연동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금리랑 증시를 연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금의 증시는 어디까지나 세제 개편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수렴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 증시를 금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무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 사이에도 연관성이 줄어들었죠. 예.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모멘텀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혹은 나스닥을 베팅을 하시더라도 금리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제 개편안 중심으로만 연말까지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옐런 의장의 어떤 임무는 다 끝이 납니다. 본격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2월까지는 추가적으로 정책 회의 같은 부분에 대한 발언이 있겠지만 오늘 지금 옐런 의장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12시부터. 네. 근데 지금 시장도 그거에 대한 이슈 분석들이 잘 안 나오고 있죠. 해외 시장 지금 분석을 같이 옆에서 해주시고 계신데도 옐런 의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과거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저 지금 위에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옐런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2월 이후에는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이 떨어지는 만큼 차트에서도 S&P 혹은 나스닥에서도 상방 모멘텀이 살짝 꺾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일시적으로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 내용도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그리고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문자로 온 접수된 사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91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역시나 이분 국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채는 이제 이대로 더 아래로 곤두박질실까요? 라고 일단 오늘의 하락세를 좀 유심 있게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자, 국채에 대해서는 124-20.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0% 하락세인데요.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상승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만 꼬리에 달린 상황이고 오늘 저가는 124-16.5선이었습니다. 0.80%까지 빠진 저가였어요. 자, 지금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추세 어떻게 봐야 될지 마스터님 국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채 잠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월물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8년 3월물로 교체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3월물로 봐야 되군요. 네, 교체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약지지선이 지금 연결 선물 아니고 이번 월물로만 보실게요. 이번 월물로 보시면은 124포인트 11.0에 약지지선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 물량 베팅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장기적 매수를 하시기에는 일단 시황 자체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주고 있는 만큼 무리가 좀 있으시고요. 짧게 오늘장에 지금 만약 들어가셨다. 짧게 수익권에서 좀 청산하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매도 물량 위주로만 레버리지 최대한 줄여서 약 5% 정도 뭐 계약수로 따지자면은 10계약까지 신 분들은 한 계약 정도 그 정도만 비중을 줄여서 매도 방향 베팅을 잡아 계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저는 11.0이 붕괴되고 나서 베팅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단기적 일단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베팅 물량이 들어왔었죠. 그만큼 단기적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 손절이 나실 수도 있죠. 지금 상태에서 진입하시게 될 경우 위에서 진입을 하셨던 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따라 진입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시고요. 매팅 물량을 일단 갖고 계시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12월 12일, 13일 그 타이밍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만약에 매도를 추가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께서는 지금 약반등을 보이면은 이제 27.0 정도에서 단기 물량 하나 정도씩 이제 잡아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게 좀 더 안정적 매매상으로 매도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반등에서도 매도적인 관점으로 물량 좀 조절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채에 대해서 10년 국채에 대해서도 월물이 좀 교체가 된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3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대표 월물에 대해서도 지금 교체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주식과는 이게 또 다른 특징이고 꼭 지켜봐야 하는 점입니다. 월물이 마감이 되고 다음 월물로 교체되는 그 만기인 날을 꼭 잘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0년 국채에 대해서도 질문 올라와서 저희가 뭐 말씀드렸고, 오늘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원유 재고 발표 날이지만 뭐 워낙 통화 정책 쪽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미국제 10년물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도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너 옐런 의장의 지금 연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뭐 정리된 내용과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뭐 함께 도와주셔도 되는데 뭐 지금 뭐 집계되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연설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먼저 준비해 놓은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뭐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뭐 했던 이야기들은 중요한 것은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는 점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 과도한 물가 압력 못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저실업률에도 고용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파월 청문회 이야기 드리면서 또 파월이 그 좀 소형 은행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옐런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과 똑같이 또 약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뭐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해서 연준 정책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 위치가 너무 불안정해서 지금 제너 옐런 의장의 지금 연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라이브로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카메라 앵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앵글 위치가 조금은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라이브로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경영 PD가 일단 뭐 정책금리 중립 수준과 그리고 고용시장에 관련된 저실업률에 대해서 좀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짚어볼 내용은요, 앞서서 어제 청문회 내용에서 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그 같은 정책금리 그리고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발언 좀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현재 실시간 라이브 현장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대해서도 라이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보고 계시죠?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저게 웃기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작지만 제일 전 세계에서 강한 분이십니다. 아, 그럼요. 여자분이신데도 제일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 솔직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정부 들어서 이제 좀 물러나시게 됐지만 이제 2008년 이후에 어떤 경제 잠재 그 정체 이 위기 상태를 꺾어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올렸던 실질 연준이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최근 연준상으로는 호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연준이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벤 버냉키나 뭐 그린스펀 같은 연준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파워 부분에서는 그린스펀, 벤 버냉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보실 텐데, 이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사실 그린스폰과 벤버냉키였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오픈들을 다 들어갔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2008년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멘텀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옐런 의장의 경우에는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서민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률 기반, 그리고 뭐 물가 기반 해서 지금 경제 상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 마느냐 항상 이런 고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역할에서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만 다뤘고, 금융 규제는 최대한 압박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고 개인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벌써부터 이제 연준이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다음 연준 들어서부터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민금융에 대한 호조세보다는 법인에 대한 호조세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뭐 법인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상으로는 호조세다라고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옐런 의장과 지금 앞으로의 다음 의장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내용도 함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C스템 마스터님 오늘 알찼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2시간 동안? 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사실 금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석하는 타임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근데 금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금리랑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골드에서 오늘 수익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는 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쁘게 실질적인 손익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부분 두 가지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좀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이런 가운데 변동성,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방송 또 그 중심에 HC스템 마스터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영 PD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굉장히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내일이면 이제 좀 오랫동안 끌어왔던 오펙 회담이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5일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조금 내일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자, 김영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나스닥 조정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58달러 돌파했네요. 일단은 60불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짧은 순간에 58.22까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0.80% 지표 발표 이후 재고가 더 빠진 그 재고를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크루드 오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현명하게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부에서 재우는 정보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